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보고 오시죠. 원광수 원주시장이 제안한 원주 횡성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횡성군수와 군의회 등 지역사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이번에는 민간단체가 나서 통합 논의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가능성을 처음 언급하면서 원주 횡성 행정통합을 둘러싼 갈등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원주 횡성 행정통합을 제안한 후 횡성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에서 통합 논의를 공론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원주시 번영에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 유치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광역지자체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도 놓칠 수 없는 혜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의 기초통합의 경우에도 광역통합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 길을 극복할 공동 상생의 방안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원주를 방문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통합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해서 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요. 우선 각 지역의 이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성 지역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김명기 횡성군수를 비롯해 횡성군의회와 횡성군 이장협의회는 원주 횡성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단체장 개인의 정치적 구상이나 선거 전략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일부 모사가에 의해 제기되는 통합 논의는 오히려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만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반면 횡성 지역에서도 원주 횡성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입장도 나왔습니다. 지역 내에서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 횡성 주민들 사이에서는 찬성 여론도 많다는 겁니다. 제가 횡성의 지인 몇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9대1 정도 한 분만 반대 의견을 표현한 나머지는 합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이후 속도감을 내기 위해 민간에서 먼저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원주시 번영에는 횡성 지역 민간단체들과 함께 원주 횡성 행정통합에 대한 공론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대구 경북,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의회 의결을 마쳤고 대전 충남 역시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전주, 완주 통합 논의도 다시 불이 붙은 상황. 이런 가운데 원주 횡성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반발을 넘어 실제 공론회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지난 3일 시작됐습니다. 도지사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강원도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은 일찌감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은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앞다퉈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후보군만 9명에 달해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는 데다 도지사 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도 적은 만큼 일찌감치 얼굴 알리기에 나선 겁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강원도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자는 모두 3명.
도지사 예비 후보보다 3배 많았습니다. 사람 알리기가 쉽지 않은데 도지사들만 찍는 게 아니고 전체 그 도민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지사하고 같은 그런 레벨로 선택하다 보니까 노출하기 구석구석 다 하기가 너무 넓어요. 강원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후보로 선정된 강사명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첫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곧장 유권자와 소통에 나섰습니다. 지금 강원교육은 무너지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제 흔들리는 강원교육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다른 진보진영 후보군인 박현숙 전국교수노조 강원지부장도 같은 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강원교육에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아니라 분산된 지역을 연결하고 강원의 불리함을 강점으로 바꾸는 융합형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중도 보수 진영에서는 최강익 전 강원도 교육감직 인수위원장이 가장 먼저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저 최광익은 오늘 선언합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과 강원도의 미래만 생각하는 진짜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후보군은 출마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유대균 전 교육부 장학관과 조백송 전 강원교총 회장은 단일화 후 등록을 예고했고 조일현 전 국회의원은 이달 중 출판 기념회와 함께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태수 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강원도 특보와 주구경 강원입시포럼 대표는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출판 기념회를 열고 새 결집에 나선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4월 말까지는 교육감 업무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김중남 전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중남 전 위원장은 5일 강릉 주문진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히 새로운 강릉, 젊은 강릉을 실현해 강릉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 당시 정부를 설득해 대통령과 관계부처가 직접 대응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강릉 삼척 철도 고속화 사업 예산 수립에 기여했다며 강릉은 불가능한 도시가 아니라 제대로 설계하고 끝까지 실행하면 반드시 바뀔 수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첨단 산업 도시로의 전환과 제2혁신도시 유치, 시민 배당, 행복연금 추진 등 분야별 7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강릉시는 더 이상 이 상태로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인구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강시장에 출마해서 새로운 희망과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김중남 전 위원장은 강릉 출신으로 강릉고와 강원대를 졸업한 뒤 강릉시청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전국 공무원 노조위원장을 역임했고 강릉 시민행동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김호열 전 양양 부군수가 6.3 지방선거에서 양양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호열 전 부군수는 양양이 인구 소멸과 행정에 대한 신뢰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책임 행정과 구조개혁으로 양양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군수는 41년간 양양군에서 행정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군민의 불편이 현장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책임감과 실행력으로 양양의 회복과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스포츠와 문화예술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과 R&D 기반 기업도시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호열 전 부군수는 양양 출신으로 양양고와 경동대를 졸업했으며 공직에 입문해 양양군 기획감사실장과 양양 부군수 등을 역임한 뒤 양양문화재단 상임이사를 지냈습니다.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5일 오전 9시 10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혈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내에서 부상을 입은 40대 A씨와 10대 자녀 2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큰딸의 남자친구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아파트 인근에서 붙잡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30년까지 5년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최근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 결과와 청년 대상 생활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 5개년 단위의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차 계획에 반영된 사업 수는 81개로 1차 계획 대비 신규 사업이 대폭 늘어났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 미래산업 분야 인력 양성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평창군 CCTV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주무관이 군유림에서 소나무를 캐 도주하는 절도범을 신고해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평창경찰서는 4일 평창군 CCTV 관제센터 문성윤 주무관에게 세심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신고로 특수절도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문 주무관이 절도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 경로를 112에 신속히 신고해 출동 5분 만에 피의자 검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와 현대자동차가 수요 응답형 교통을 활용한 자율주행 실증에 나섭니다. 강릉시와 현대자동차는 5일 강릉시청에서 교통소외지역 자율주행 DRT 실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실제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양 기관은 실시간 배차와 탄력적 노선 운영이 가능한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가 도입되면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현재 지역 내 68.5km를 시범지구로 지정해 자율주행차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토교통부 자율차 시범 운행지구 평가에서 중소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B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상호 태백시장이 장성광업소 수물 반대를 위한 장성광업소 수물 반대 투쟁위원회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소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시장은 지난 3일 장성광업소 수물반대 투쟁위원회 야외투쟁본부를 찾아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인 만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투쟁위원회 야외투쟁본부 방문 외에도 공식 간담회를 주재했으며 부시장 등 지휘부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33회 태백산 눈축제가 오는 8일까지 매일 밤 10시까지 야간 눈조각 전시를 진행합니다. 야간 개장은 눈조각 전시를 중심으로 대형 눈썰 매장과 얼음썰 매장, 이글루 카페테리아, 실내 키즈 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메인 프로그램인 눈조각 전시는 태백의 지역성과 K컬처를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화천군은 화천 산천어 축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세계적 겨울축제들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해외 겨울축제와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4일 출국했습니다. 최 군수는 8일까지 일본 삿포로시 눈축제와 중국 하얼빈 국제 빙설제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선군은 오는 3월부터 농어촌 주민기본소득 소비가 시작되는 가운데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모바일 QR코드 결제 환경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은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 2,454곳 중 모바일 경제 등록업소는 667곳으로 미등록된 1,787곳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순차적으로 모바일 QR코드 결제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성군은 모바일 결제가 확대되면 사업주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고 이용자는 실물 카드가 없어도 와와페이 사용이 가능해져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단가 현실화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김기홍 의원은 아동급식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박호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도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통합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를 분리해 다문화 가족에 맞는 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6학년도 강원도 공립 중고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174명이 합격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공립 중등교사와 보건 전문상담, 영양, 특수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임용시험에는 18개 과목에 1,018명이 지원해 평균 5.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종 174명이 합격했습니다. 최종 합격 여부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용 후보자 등록 관련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인제군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남면과 기린면을 대상으로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2027년까지 사업비 156억 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배관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남면 신남리 688세대와 기린면 현리 585세대에 LPG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삼척시는 모바일 걷기 앱인 워크원을 활용한 워크원 걷기 챌린지를 오는 11월까지 운영합니다. 워크원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워크원 내에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기에 가입해 참여하면 됩니다. 매월 목표 걸음 수인 10만 보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원주시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감시와 단속 활동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4개 점검반을 운영해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과 하천 주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축사와 유류 저장 및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특히 원주천과 흥양천, 서곡천 등 수질오염 사고가 우려되는 주요 하천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로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건설산업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 건축 분야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5일 5대 건축 행정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전협의 제도 등을 통해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법정 기한보다 30% 이상 줄이고 공공건축물 기계 설계 용역을 분리 발주해 지역업체 참여를 늘릴 방침입니다. 홍천군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2월 한 달간 부서 및 읍면별로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를 2회 이상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홍천군은 군청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60여 개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의 동참을 유도해 캠페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